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엽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 출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예은쌤과 함께 세포의 구조,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그 세포의 구조 중에 중요한 아인 하나, 세포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바깥을 경계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내부와 세포 바깥쪽은 서로 어떻게 물질 출입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자, 세포막이라고 했는데 이 세포막이 갖는 의미, 목적은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세포 내부와 그다음에 외부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네, 분리해주는 거예요. 세포 내부와 세포 환경을 분리합니다. 그럼 분리해서 얘들아 원하는 목적이 있겠죠. 분리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포 내부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왜? 바깥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포 내부만의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막이라는 경계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과는 조금은 다른 세포 내부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우리는 인지지라고 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요, 인지질. 머리 둥근 동그란 머리 모양 밑에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인지질입니다. 이렇게 생겨나요. 우리 인지질은 우리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 특징이 있어요. 이 머리 부분은요, 물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수성이라고 해요. 친수성. 이게 의미가 뭐라고 얘들아? 그렇죠. 자, 요거를 조금 펜 크기를 조정하고 친수성은 왜 안 나오지? 물과 친하다. 어이구. 얘들아, 물과 친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죠. 물과 친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의 반대말을 우리는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질은요, 친수성 머리 부분과 물과 안 친한 소수성 꼬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들 그림 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소수성 부분끼리 마주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림을 보면. 네, 그래서 소수성 꼬리 부분이 마주보고 있어서 한 층, 두 층을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층을 형성한다. 왜 이러죠? 이중층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왜 소수성 꼬리 부분이 마주보고 있을까요? 왜 소수성 꼬리 부분이 마주보며 배열이 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약 70%가 뭘까요? 네, 물이에요. 사람을 따지면 물입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대부분 무엇을 만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죠. 물을 만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물을 만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바깥쪽은 어떤 부분이어야 안정적일까요? 네, 물과 친한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는 물과 친한 친수성 머리 부분이 배열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소수성 꼬리 부분이 배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물이 보이기 때문에 세포 안팎은 대부분 물과 만난다라는 거죠. 물이 주성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그 세포막에 단백질은 왜 있나요? 라고 하면 단백질의 특징은요, 그림 볼까요, 얘들아?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지금 보이죠, 얘들아?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 해준 역할은 뭘까요, 얘들아? 관통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길이 있네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에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거예요. 원하는 아이 들어오세요. 너네는 들어오지 마. 이런 걸 조절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 출입을 조절하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신호인식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들아 요게 우리가 세포막이 하나에 여기 보시면 방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얘들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를 막을 통해서 막을 지나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 막을 지나서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네, 이러한 단백질들이 한다라는 거죠. 이런 단백질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이 세포막의 구조가 되게 독특하죠. 바깥쪽은 물과 친하고 안쪽은 물과 안 친한 부분이 있고 또 특정 단백질들이 박혀 있거나 통과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포막의 독특한 구조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야 얘들아? 어떤 거는 통과를 시켜주고 어떤 거는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선택적으로 어떤 걸 통과시키고 어떤 걸 통과시키지 않는지, 어떤 물질들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종류인지, 크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방법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모두 배우는 것은 언제 배우느냐? 여러분들 생명과학 2라는 교과에서 배울 거예요. 요걸 배울 거고 여러분 이건 언제 배우냐? 고3 때 배웁니다. 그래서 4가지를 다 배우는 건 고3이고요. 우리는 여기 4가지 중에서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바로 확산과 삼투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어요. 자, 근데 조금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때는 좀 화학으로 배웠다면 이번에는 생명과 연계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들아 어떻게 출입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확산이란 아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확산은요. 물질은 스스로 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자는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분자 운동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분자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확산은요. 자, 분자 운동. 물질이 스스로 운동한다. 분자 운동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퍼져나갈까? 언제까지? 그렇죠. 같아질 때까지. 까지 이동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 그래서 이 확산은 많은 곳을 적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와 같이 기체 분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는 거 O2 산소, CO2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요. 크기가 작거든요. 매우 작아서 매우 작은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직접 통과를 해요. 자, 그런데 통과하기 어려운 물질들이 있어요. 어떤 물질 조금 이따 볼게요. 어떤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 어려운 물질이 있어요. 그러한 아이들은요. 무엇을 이용한다? 네, 세포막에 누가 있었죠? 단백질이 있었죠. 그 단백질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이 통로 역할을 해서 얘를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체 어려운 물질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억할게요. 여러분도 우리 아까 자 그림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 얘들아. 왜 안 올라오지? 네. 보시면요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얘들아 보일까요? 자, 이걸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인지주의 있습니다. 요 그림은요 교과서 148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얘들아 여기 보면 쌤이 좀 전에 했던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네, 크기가 매우 작다 그랬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직접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물질이 어렵냐? 일단 일어나야 돼. 고분자 물질처럼 크기가 큰 물질. 크기가 크니까 얘들아 아무래도 여기 틈새가 좁겠죠. 여기 틈새가 별로 넓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이용한다? 네, 단백질 이용하는 겁니다. 단백질 통로를 이용하자라는 거고요. 여기는 막단백질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이냐면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교과서 150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얘들아 산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작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들아 보세요. 칼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도 크기가 별로 커 보이진 않죠. 그쵸? 근데 얘는 왜 못 이동해요? 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얘들아 세포막을 지나려고 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아까 어떤 성질이라고 했어요? 네, 소수성입니다. 물과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칼륨 이온은요 물과 친해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해요. 이 포도당도요 물과 친한 분자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물과 친한 아이들이 세포 여기 머리까지는 잘 와 이제. 그런데 여기 친하지 않는 부분을 지나려고 하니까 매우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나지 못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런 막단백질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냐면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이 친수성 물과 친한 아이들이나 또는 칼륨이온, 칼슘이온 여러분 배웠을 거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띤 물질들은요 자유롭게 인지주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얘는 뭘 이용해야 된다? 네,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들이 인지주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한다? 네, 친수성 분자. 물과 친한 분자들은 통과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띤 입자들. 요런 것들은 막단백질을 이용을 해야 된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크기가 큰 것들도 고분자 물질들도 막단백질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 이동하는 것. 자, 이건 어디에다 볼까? 직접 이동이죠. 인지주 이중층 직접 이동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혈액 속에 포도당, 아까 선 포도당 얘기했죠? 뭐예요? 포도당, 그렇죠. 친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한다? 단백질로 된 통로를 이용한다. 막단백질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한다. 이게 확산이 되겠습니다.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데 인지주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지주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해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확산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삼투입니다. 삼투는 뭐냐면요.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건데요.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어 정리를 하자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 용질, 용매를 배우셨을 겁니다. 용액을 배울 때 우리가 보통 용질이라고 하면은 용액에서 녹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액에서 용매라고 하면은 얘는 녹이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확산은 얘들아 결국 확산은 뭐냐면 용질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산은 용질이라는 그 분자가 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삼투는요 용매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생명체는 생명체 속에 녹이는 물질이 누가 있느냐? 물이에요.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체에서 말하는 삼투는 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물이 왜 이동하느냐? 네, 얘도 농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디서 이동해야 될까요? 그렇죠.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그럼 얘들아 언제까지 이동하느냐? 얘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데 언제까지 이동해요? 네, 얘도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얘는 삼투는 물이 이동을 해야 되느냐? 얘가 쉽게 생각해봐. 확산이 일어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용질이 직접 이동을 해서 농도를 맞춰줄 수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물이 이동할까? 왜 그럴까 얘들아? 왜 용질이 왜 이동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네? 그건 쉽게 생각해 얘들아. 그렇지? 용질 이동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농도는 맞춰는 줘야 되겠어요. 근데 용질 이동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물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투와 확산 모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질 이동을 하는 건데 용질이라는 아이가 직접 이동할 수 있으면 확산이라는 거고요. 용질 이동하지 못해서 용매인 물이 이동하게 되면은 삼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신 차이점은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확산,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용매가 이동하는 것은 삼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의 입장에서 보면 얘들아 어떻게 돼? 농도가 낮다라는 말은 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물 분자 입장에서는 확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언제 하느냐? 이런 예시는 이런 게 있어요. 물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재흡수가 돼요. 우리 콩팥에서 오줌을 생산하는 콩팥에서 물이 재흡수가 될 때 삼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땅에 있는 수분을 흡수할 때 뿌리를 통해서 흡수할 때도 삼투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삼투 현상을 우리가 얘들아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양파세포를 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동물세포에서 삼투 현상과 식물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얘들아 적혈구 동물세포에서 삼투 현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동물세포예요. 동물세포에서 삼투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보시면 자, 세 가지 용액을 준비합니다. 저장액과 등장액과 고장액이 있는데 얘들아 앞에 글자에 포인트 맞춰주세요. 등고입니다. 낮다, 등 같다, 고 높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높고 낮고 같으냐라고 하면 적혈구의 삼투압보다 삼투압이 더 낮은 용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쌤, 삼투압이 뭐예요? 자, 요걸 얘들아 깊이 있게 배우려면 요걸 언제 배우냐? 화학과 생명과학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자? 얘와 비슷한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쉬운 말, 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게요. 농도로 생각하세요. 삼투압은 농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얘들아. 농도와 삼투압이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장액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적혈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 저장액이다. 등장액은 적혈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이 등장액이다. 그리고 고장액은 적혈구 농도보다 높은 용액이 고장액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들아. 자, 저장액에 적혈구를 넣어요. 그러면 농도가 어디서 높은 거야? 그렇지. 적혈구는 농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바깥쪽의 용액 저장액은 농도가 낮겠죠. 그럼 뭐야 얘들아? 고에서 저로 뭐가 이동하면 돼? 그렇지, 용질이 이동하면 되는데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동하지 못해요. 그럼 이동하지 못하면은 뭐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농도는 같게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가 이동해야 되더라? 네, 물이 이동하는 거죠. 물이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물이 저에서 고니까 적혈구 안으로 들어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얘들아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요. 들어가기도 하고요. 적혈구 내부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양이 더 많으냐? 들어가는 양이 밖으로 아웃되는 양보다 더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는데 저에서 고로 들어가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물이 나오는 양보다 들어가는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순수 이동량은 안쪽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커집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풍선 생각해봐요. 공기 넣어주면 커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빵 하고 터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좀 고급진 용어로는 얘들아 용혈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용혈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등장액 개념에 얘들아 어떻게 될까? 등장액은 적혈구 내부 농도나 바깥 용도나 같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어떻게 할까요? 유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죠. 들어오고 나는 양이 같아요. 들어오는 만큼 나가고 나간 만큼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장액은요. 반대로 적혈구 내부가 농도가 낮고 바깥이 높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고에서 저로 용질이 이동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누가 이동한다?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 쌤 얘기했죠? 들어오기도 하고 물은 나가기도 하는데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들어오는 양보다는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순수하게 이동하는 방향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더라. 빠져나간다.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적혈구가 쭈그러듭니다. 쌤 그럼 얘들 좀 더 고급지게 얘기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쭈그러든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요거와 관련된 쌤이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썼던 건데요. 선생님이 그 3학년 생명과학 2 수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 두 가지 영상을 볼게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자, 요게 적혈구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요렇게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첫 번째 거 지금 넘겨줘 두 번째 건데 보시면 자, 첫 번째 거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얘들아 이제 동글동글한 거 보일까요? 요 동글동글한 게 다 적혈구예요. 근데 어떻게 얘들아 바깥쪽 표면이 되게 매끈하죠. 요거는 등장액에 넣은 거예요. 등장액에 넣은 이렇게 적혈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쌤이 그려질까요? 안 그려지네요. 등장액에 넣은 적혈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얘들아 고장액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에 넣은 물이 빠져나가. 지금 어떤 특징이냐?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바깥쪽에 여기에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얘들아 여기 쌤이 지금 정 가운데 혼자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얘들아 그 바깥쪽에 아까 맨들맨들하지 않고 약간 쭈글쭈글쭈글한 거 보이나 얘들아 약간 찌그러든 거 요렇게 쭈그러든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넘어가서 얘들아 학습지 5페이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아이를 볼 거냐면 식물세포를 볼 거예요. 식물세포. 이번에는 식물세포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식물세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똑같이 용액은 세 가지 준비합니다.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입니다. 저장액 대부분 얘들아 직류수입니다. 순수한 물은 웬만하면 다 저장액이 되는 거고요. 등장액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0.9%의 소금물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 식물세포, 양파세포 같은 경우는 약 10%의 설탕물이 등장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고장액은 20%의 설탕물이 되겠습니다. 더 높게 해도 돼요. 자, 얘네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똑같아 얘들아. 저장액에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얘, 고. 바깥쪽 저니까 뭐예요? 그래서 세포에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 중에 누가 더 많다?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포가 팽팽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 팽팽해진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쌤, 왜 얘는 팽팽해진다에 끝나요? 아까 적혈구는 뭐였어요, 얘들아? 터진다면서요. 얘는 안 터져요. 터지지 않아요. 왜 안 터질까? 궁금증. 왜 안 터질까? 아는 친구 세 글자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 둘. 그렇죠. 뭐예요? 세포벽이 있잖아요. 얘들아. 단단한 벽이 밖에 세포막 바깥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터지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얘들아. 여러분 나무 상자 만들고요. 거기 안에서 풍선을 불어보면은요. 풍선의 크기가 커지긴 하지만 나무 상자보다 더 커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터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얘가 세포막이 점점 팽창해서 세포가 커지긴 합니다. 그런데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벽을 터트릴 만큼 커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팽팽은 해지지만 터지지 않는 게 동물세포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장이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 어때요? 또이또이 같죠? 같으니까 부피 변화는 없다가 되겠네요. 여기 되어 있고요. 자, 20% 설탕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이번에는 그렇죠.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빠져나간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훨씬 더 많아서 세포막 안에 있는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얘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되게 보일까 얘들아? 자, 여기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세포벽이거든요. 근데 얘들아 등장할 때 보세요. 세포벽에 거의 지금 뭐가 붙어 있냐면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세포막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얘들아? 세포막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공간이 생겼죠. 맞나요?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분리가 됐네요. 요걸 분리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이걸 오늘 또 고급진 용어로 하나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원형질 분리다. 쌤, 원형질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세포질을 부르는 말입니다. 세포질을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원형질이고요. 이 원형질이 분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뭐가 달라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서 분명히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부피가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세포벽이란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은 현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현상이 달라지니까 부르 이름도 조금은 달라진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퀴즈. 그럼 만약에 얘들아, 자, 고장액에 넣어서 원형질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원형질 분리가 된 세포를 다시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쓰면 동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장액에 넣으면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3, 2, 1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죠. 어떻게 된다? 원래 상태로 된다. 왜 그럴까요, 얘들아? 원래 상태로 된다. 왜? 그렇지. 원형질 분리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점점 빠져나와서 농도가 좀 어떻게 됐겠어요? 높아졌겠죠. 왜냐면 쌤 뭐라고 했어? 삼투는 언제까지 일어난다?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정액이 넣었으니까 바깥에 용액과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포 내부의 농도는 높아졌어. 일반적인 것보다. 그런데 다시 바깥쪽이 농도가 저장액을 넣어서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저에서 다시 고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다시 세포 내부는 부풀어 오르겠죠. 팽창하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자, 교과서 150쪽에 보면 이런 3투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것 중에 하나 예시가 있는데 이겁니다. 과일 절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청 알죠? 얘들아 무슨 청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과일 이렇게 놓고 여기에 뭐예요? 설탕 듬뿍 넣잖아요. 엄청 세상 달달하게 설탕을 많이 넣잖아요. 그 이유는 왜냐면 오래 보관하려고 옛날부터 썼던 거예요. 오래 보관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설탕이란 것보다는 꿀을 썼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꿀이나 이런 걸 넣으니까 어떻게 설탕물을 강하게 넣으니까 그렇죠. 어때요? 고농도예요. 고농도니까 어떻게 돼? 과일 내부에서 갖고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과일 표면에 있던 세균 미생물 있겠지. 얘도 수분을 잃는 거예요. 왜? 과일보다도 훨씬 바깥에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미생물보다도 농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니까 미생물 내에 있는 수분을 잃어요. 그래서 얘가 죽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 못해요. 그래서 안 상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게 뭘까 얘들아? 과일 절임 말고 유사한 거 있는데 그렇죠. 우리 소금물에 담그는 거 있잖아. 소금물에 절이는 거. 우리 장아찌 이런 것들 간장해가지고 얘들아 장아찌 이 표현 맞겠지? 이 장아찌 같은 경우도 얘들아 뭐예요? 고농도에서 그 절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얘들아? 결국은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하나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음식에 사용되는 어떤 실생활의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쌤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쌤이 그 고3 때 수업하면서 이제 자료 만든 건데요. 요거예요. 보시면 보일까요? 자, 요거 원형질 분리가 된 겁니다. 요거보다 좀 잘 보면 요거죠. 요거 되게 잘해서 좀 찍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약간 틀이 박혀 있는 게 세포벽이고요. 안에 약간 빨간색으로 지금 진하게 염색되어 있는 게 그 양파세포 핵이고요. 그리고 그 옆면에 연하게 약간 붉은색으로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세포질이 염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포벽에서 떨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고장액이 그 좀 심한 고장액이 넣어서 좀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선생님이 작년에 만들었던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식물세포에서 삼투 현상을 관찰한 예가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습지 내용 잘 정리하셨을 거 생각이 되고 오늘 과제도 정리한 학습지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꼭 늦지 않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 좀 생각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 보시면 얘들아 여기 149쪽에 보면은 해보기가 있을 거예요. 요 해보기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정리를 해보시고 그 친구들 한 친구들 중에서는 다음 시간에 발표 학교 오면은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른 선생님들 다른 반 선생님들하고 얘기가 된 거니까 5반에서 9반 친구들도 혹시나 생각 있는 친구들 공부해 보셔가지고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내용 정리하는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발표하면서 친구들과 내용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온라인 끝나고 다시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